안녕하십니까. 세상의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 김장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네.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여러 가지 종류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오늘은 본격적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 네네.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려고 한다. 또 브릭스도 이것도 디지털 달러라고 봐야 되겠죠. 유닛이라는 것도. 그렇죠. 네, 그걸 도입하려고 한다. 디지털 달러보다 디지털 화폐인 거죠. 화폐를 도입하려고 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 미국이 네. 왜 이 디지털 달러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달러 패권을 방어하려고. 달러 패권을 방어하려고. 근데 이 방어가 돼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제 달러 패권의 위기의 그 베이스가 되는 게 첫째 미국 부채잖아요. 부채죠. 예, 부채가 너무 많다. 네네. 이제 이 측면에서 이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 부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해결한다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주도권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고민 때문에 이제 디지털 달러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진짜 그게 되냐? 부채 문제 해결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재밌는 놈들인데요. 네네. 오. 될랑가 모르겠네. 네, 아니 근데 된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앞으로 결제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송금을 하거나 등등의 이제 달러를 사용할 때 그 중에 10%는 무조건 디지털 달러로 써. 현금 달러 쓰지 말고. 이렇게 강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부채가 줄어요? 네? 그럼 미국 부채가 줍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주냐고? 네. 이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신익 박사가 쓴 예를 제가 이제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이제 그 이제 방이 거실이 있어요. 거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방이 있어요. 근데 거실에서 이제 신나게 밤새도록 맥주 먹고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쓰레기가 잔뜩 쌓인 거야. 이게 일종의 이제 달러 부채가 쌓인 거 비슷한 거죠. 잔뜩 쌓인 거예요. 근데 치우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치울 수도 없는 거예요, 당장에.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조금을 그 중에 이제 10분의 1을 옆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뭐예요? 현재 쫙 깔려있는 디지털 현금 화폐를 뭐예요? 디지털 달러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강제를 시키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기겠죠? 그럼 처음에는 현금 달러와 디지털 달러가 1대1일 거 아니에요. 근데 디지털 달러를 계속 써라. 근데 이게 조금씩 쓰잖아요? 그럼 이 디지털 달러의 수요가 올라가니까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처음에 1대1이었는데 1대 1.001, 002, 003 그러면서 디지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요? 빚이 까이는 거잖아요. 이런 효과를.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네네. 디지털 달러 가치가 현금 달러 가치 대비해서 상승하는. 만큼 부채가 깎인다? 네, 부채가 깎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6조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하여튼 그런 방법을 써서 하면은 뭐 가능하다고도 보는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이 36조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36조를 다 이걸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 36조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이걸 이제 완화시키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를 강제를 시킬 거다. 강제를 시키는 거죠. 10% 쓰게. 그러면 뭐 이게 미국의 달러 패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이렇게 달러 패권을 유지했던 방법이 이제 대체로 이제 썼던 방법이 이제 금달러 본위제. 약간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야 너네들 저기 그 마음껏 달러 사 금으로 바꿔줄게 나중에. 저기 금 35달러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 그러다가 이제 닉슨 쇼크 이후에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페트로 달러로 또 강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국채사. 그리고 외환보유고에 달러 자산 많이 갖고 있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쭉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방법이 그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10%를 쓰라고 강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영국이 썼던 방법. 디지털 달러 사새끼들아 이거예요. 그럼 이제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로 써라 하는데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대한민국에서 그 개길 수 있겠어요? 너네들이 이제 100달러 쓰는데 그중에 10달러는 디지털 달러로 하세요? 아니, 우리 싫어 할 수가 있냐고요. 삭개요, 그러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건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의 그렇죠. 이제 희망사항이죠. 네네. 현실적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개발된다 만약에 네네. 디지털 개발 달러가 그럼 네. 원화에도 어떤 영향을 주겠죠. 이게 이제 그 원화나 이제 그 비기축통화 네, 국 이런 약소국들인데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안 좋을 거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왜? 네. 그 디지털 달러 사야 되니까. 사야 되는데 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거잖아요. 네. 새로 나온 것도 또 강제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새로 나온 거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전체적인 시장 요구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저 디지털 달러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잘 쓸 수 있어.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겠죠. 네. 그럼 달러가 어떻게 됩니까? 강달러가 형성되죠. 다시. 다시. 예, 그러니까 달러가 현금 달러에서는 약세가 하다가 디지털 달러가 나타나면서 종합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면 원화는 약세로 돌아서겠죠. 네. 지금도 우리가 강달러 때문에 약세 네.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제가 어렵죠.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이런 유의 현상이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다. 더 심해질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럼 달러 종속, 예. 통화 주권 이게 이제 더 위협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어서 이제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디지털 달러가 이렇게 막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안 써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융 시스템상 굉장히 그 불확실성 같은 게 생기고 이제 새로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이 이렇게 막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환율 관리 비용이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 처음에 이제 그 금태환 정지했을 때 이게 이제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로 바뀌면서 네. 이제 막 달러에 대해 원화 막 이렇게 요동치면 이거를 따라가려면 뭐예요? 이걸 관리하는 비용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평채, 외환평형기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쓰고 지난번에도 그 우리나라 외환부 이거 4,600조 중에 4,600억 달러 중에 600억 달러를 윤석열이 환율을 방어하는 데 썼잖아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럼 결국 또 이제 그렇게 이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디지털 달러 시대에 새로운 이제 말씀하신 이제 통화 주권이 약화되고 강달러에 쫓아다니고 미국의 종속이 더 심화될 분명히 것이다. 종속이 되고 이제 자기 통화 정책이 굉장히 어려움이 되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 하여튼 좋은 목적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죠. 다 나쁜 짓을 하려고. 지금 이제 달러 패권이 위기가 생기니까 방어하려고. 어떻게든지 이제 이걸 막아보려고 그럼 디지털 혹시 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브릭스 쪽에서 네.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네. 미국과는 다른 이유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자기네 나라 화폐가 달러잖아요. 네. 이걸 전 세계가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강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브릭스 기축통화로 이제 유닛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 다자간 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각국이 통화 주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결제 시스템에서 서로 이제 호혜와 평등하는 이런 방식의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 목적이 다른 거죠. 여기는 달러 패권을 위해서, 여기는 이제 오히려 상호 통화 주권에 기초해서 결제를 잘하기 위해서, 서로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네. 그래서 기본 컨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디지털 화폐를 달러를 만드는 것은 네. 세계 패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네. 브릭스는 네. 서로 다 같이 잘 살아보세. 그렇죠. 이런 목적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이 다르죠. 네, 화폐에 대한 철학. 자, 그럼 브릭스 유닛이 공정한 국제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공정한 시스템을 이제 보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이제 기본 모델을 좀 UN에서 만든 저기 IMF에서 만든 SDR?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이제 그 44개국 41년도에 저기 이제 그 미국의 그 거기 모여가지고 했는데 미국 이제 중앙은행 장들 모아놓고 앞으로 달러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와서 앉아 있었냐면 케인즈가 앉아 있었어요. 케인즈. 케인즈가 뭐라 그랬냐면은 한 나라의 민족 화폐를 전 세계가 쓰는 건 안 맞다. 안 맞다. 만약에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환율 전쟁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은 반드시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케인즈가. 케인즈가 예언을 하면서 그렇지 말고 방코르라고 하는 서로 다자간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이제 껍을 주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의 국력에 의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하면서 그 각 나라의 화폐 이런 시스템을 해서 처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도입한 게 그 이제 IMF에서는 SDR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이제 개념에서 계속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게 개발을 한 게 현재 이제 유닛이다. 유닛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케인즈가 얘기한 네. 이제 그런 다자간 각자의 화폐를 쓰면서도 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개념이 나온 건데 그러면은 저기는 미국은 처음에는 저기 금, 두 번째는 이제 석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국채하고 뭐 미국의 이 경제 뭐 이런 걸로 이제 다 밑받침이 뭐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도대체 이제 브릭스 유닛은 뭐로 이제 밑받침이 된다는 거냐?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40% 정도는 금이에요. 금. 네. 네. 60% 정도가 각국 통화. 각국 통화. 네. 그러면 이제 금과 각국 통화에서 40대 60에서 이거로 이제 우리는 이 안정성을 보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금 40%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요즘 금값이 엄청 오르잖아요. 오르죠. 근데 이 금을 무지하게 많이 사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 아니에요? 중국이죠. 중국. 전 세계의 금을 완전히 블랙홀처럼 훑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 금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통화로 이제 또는 위안화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중국은 금을 싹쓸이하는 이유가 예. 근본위 화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위안화를? 이제 근본이라 그렇죠. 이제 부분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100% 근본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브릭스 기축당 유닛을 할 때 40% 정도는 금으로 담보한다. 그걸 중국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미국은 옛날에 100% 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40%.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금 갖고 이제 대체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최대한 금을 모으자. 이제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예, 금 모으기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발족시키려고 유닛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럼 60%는 뭐냐?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브릭스 국가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자원부국이잖아. 그렇습니다. 자원이 많죠. 에너지 부국의 자원부국. 네네네. 그러면은 미국도 석유에다가 페트로달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브릭스 있는 뭐 러시아니 중국이야 뭐 그렇다 쳐도 러시아니 뭐 브라질이니 남아공이니 이런 뭘 믿냐. 자원부국. 여기다가 이제 매칭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60%는. 그래야 이 통화 가치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의 금과 그다음에 60%의 각국 국가의 천연 자원에 기반한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 이거를 연결해서 이 가치를 유지한다. 뭐 예를 들면 중국은 히토류, 그렇죠. 러시아는 우라늄, 뭐 석유, 뭐 등등 다 있죠. 그러면 뭐 달러보다 훨씬 더 안전한 화폐가 될 수 있습니다. 달러는 그냥 종이장이고. 종이니까. 그렇죠. 이러고 미국이 이제 해외를 약탈해서 그렇죠. 이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약탈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기본 자산, 금과 자원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아주 건전한 화폐네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건전한 화폐네요. 그렇죠. 그 자체가 이제 공정성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유닛을 개발하는 주체가 브릭스 국가들입니까?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특정한 몇 개 나라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브릭스 정상회의, 그다음에 브릭스 장관급 회의 등에서 이제 서로 협의해서 하고 이제 뭐 특별한 이제 기구가 있겠죠. 연구나 그걸 이제 처리하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자금을 이용해서 서로 이제 도움을 주는 거는 또 이제 그 NDB라고 이제 신개발은행 이제 이걸 만들어 갖고 여기서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각 나라에 이제 뭐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대출도 해주고. 근데 대출해 줄 때 그 저기 뭐예요? 자기네 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주권을 인정해주면서 도와주는 상호 협조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브릭스가 만들려고 한 디지털 화폐인 유닛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곧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만들어진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만들어진다면 그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유엔에서 만든 거예요. 유닛을? 네. 그래서 유닛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유엔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76년도에 유엔 산하의 그 이리아스라는 그 연구 기구가 있어요. 근데 이 이리아스라는 연구 기구가 다루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
지구촌의 복잡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연구하는 기구인데 여기서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딱 봤을 때 지금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세계 금융 시스템을 진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스위프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말 안 들으면 제재하고 불공정하다. 네, 쫓아내 불고 미국의 패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패권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는 여기 들어와서 있는데 그 자산을 압류시켜가지고 나중에 이번엔 뭐예요? 전쟁한테 준다고. 그걸 팔아갖고 우크라이나에 도와준다. 그 전에는 동결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압류를 하고 처분을 해서 그 이자를 계속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다. 뭐 이런 거죠. 미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죠. 시스템이다.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브릭스에 가입한 나라들이 이제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면은 일단은 그 통화와 결제에서 달러의 종속성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외환 보유고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데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고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러시아 플러스 이제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이래갖고 이제 그런 기구, 그 경제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서로 결제하고 할 때 이제 이걸 쓰면서 뭐 그럼 이제 이게 뭐 제재를 받는다거나 갑자기 그 저기 달러망에 있는데 동결이 되고 압류 이제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브릭스 국가끼리 뭘 맞냐면 이제 상업거래소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석유 선물 시장이니 이렇게 이제 그 상품 거래소들 있잖아요. 농산물 시장은 뭐 시카고에서 뭐 한다 이런 이제 각종 이제 그 곡물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자원 이제 상품 거래소 거래인데 이거를 브릭스가 독자적인 거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자본주의나 미국 중심의 거래소에서는 투기꾼들이 가서 가격을 올리고 조작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결제 시스템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 거래소와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거래망들하고 이제 또 금융 시스템이 연결됨으로써 공정한 가격이 가능해진다. 아니 이런 효과도 이제 동시에 발생하는 가격 조작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야 금융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류가 진작에 만들었어야 돼. 올바른 안전한 금융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류의 운명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네요. 인류의 운명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미국이 이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것은 지네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브릭스에서 유닛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기 맞서는 거 아닙니까? 맞서는 거죠. 야, 너희들 왜 니네 마음대로 세계를 쥐락펴락해? 그렇죠. 이거에서 충돌은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충돌을. 그래서 화폐 전쟁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거죠.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그 이제 미국은 복잡한 문제가 안에서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외적으로 문제라기보다 안이 문제잖아요. 요즘 정치도 그렇고. 뭐가 문제냐면은 미국의 이 금융 투자자들이 디지털 화폐를 달러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거 뭐 투기자 법 막 이런 거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5월 24일 날 미국 그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화폐 디지털 달러 개발하지 마라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또. 그래서. 근데 딱 봤는데. 이제 바이든이나 이런 세력이 봤을 때는 야 그러면은 이 달러 부채는 어떻게 하면 얘들이 또 달러 부채를 어마하게 늘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34조 5천억 달러로 이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긴장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이쪽 사람들은 이제 뭐 저기 공화당 석유 막 이런 것보다는 좀 디지털 쪽에 개발이 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주도권을 중국한테 뺏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이제 결국 이제 만약에 그 디지털 달러를 쓰는데 거기에 내가 비자금 이렇게 조성해도 그거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있어? 이제 이런 거 담보를 해줘야 이게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삐그덕삐그덕 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미 UN 전문가들이 개발한 그러니까 이게 유닛이라는 건 뭐냐면 화폐이기도 하고 시스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 결제 시스템이 이제 저기 미국은 이제 스위프트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CIPS 이제 발음 잘해야죠 줄여드리한테 그거 갖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이제 SFP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합한 결제 시스템이 이제 화폐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닛은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화폐고 한편은 결제 시스템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정하고 그다음에 그 밑받침하는 것도 이제 자산이 있고 이런 면에서는 이제 근데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죠. 네,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렇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모두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반대할 나라가 별로 없다. 그렇죠. 윤석열 정도 반대하겠죠. 윤석열은 이제 반대하겠죠. 자 이렇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네, 유닛 먹는 건 줄 알겠죠. 뭐. 네. 자 유닛이라는 것이 도입되는 것은 우리 인류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는. 그렇죠. 역사적 진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자, 이게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달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좋으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아마 근데 이제 유닛은 그 안에 달러도 포함시켜줘요. 완전히 그냥 빼는 게 아니라 패권을 하지 마라. 패권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냥 동등하게 들어와서 너희도 그렇죠. 한 나라의 화폐로서 똑같이 경쟁해라. 보통 국가로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쨌든 뭐 지금 화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국주의 진영과 나머지 그걸 반대하는 진영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후의 전쟁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